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좀 비밀스러운 문서를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국방기본정책서인데요. 맞습니다. 최상위 국방기획문서죠. 네, 국가 안보의 밑그림을 그리는 정말 중요한 문서인데 놀랍게도 많은 전문가들조차 이 문서가 있는지 잘 모르거나 아니 본 적이 없다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국방연구원, 전경주, 고원연구위원들의 관련 연구 논문의 바탕으로요. 이 베일에 쌓인 문서가 대체 뭔지, 왜 중요한지, 또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고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 국방기본정책서라는 게 논문에서도 최상위 기획 문서라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문서인가요? 네, 국방기본정책서는 뭐랄까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 15년을 내다보는 그런 전략적인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년이요?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이네요. 네, 공식적인 정의는 국방기획관리 기본훈령에 나오는데요. 대통령의 안보 전략 및 국방 지침을 반영하고 국방 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 이렇게 되어 있죠. 아하, 대통령 지침을 반영하는군요. 그렇죠. 대통령 임기에 맞춰서 5년마다 작성이 되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15년간 우리 국방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 큰 틀에서의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모든 국방정책이나 예산이 이 문서를 따라야 하는 거네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매년 만드는 세부 정책들, 군사력 건설 계획이나 예산 편성 같은 것들이 전부 이 문서에 담긴 방향성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그야말로 국방 기획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그렇게나 중요한 문서인데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사람이 이렇게 드물까요? 특히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렇다는 건 좀 의외인데요? 네, 그게 가장 큰 이유가요. 이 문서가 이 비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 비밀 문서라서? 네, 이급 비밀이라는 게 만약 이게 누설되면 국가 안전 보장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의미거든요. 상당히 높은 등급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정말 극소수의 인원만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아, 이런 철저한 비공개 원칙 때문에 이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거나 학술적인 연구를 하거나 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던 거죠. 하긴 볼 수가 없으니 논의 자체가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문서의 중요성에 비해서 그 가치나 영향력이 제대로 평가받거나 활용되기가 어려웠다. 이게 논문의 핵심적인 문제제기 중 하나입니다. 비밀이라는 장막 뒤에 이렇게 가려져 있었군요. 논문에서는 이 문서가 가진 문제점들을 꽤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던데요. 국방부도 일부 문제는 알고 개선 노력을 해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과제들이 많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죠. 어떤 비판들이 주로 나오나요? 첫 번째로 꼽는 게 그 문서 내용 자체, 그러니까 지침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점인가요? 네, 맞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문서가 제시하는 국방 목표나 비전, 정책 기조 같은 것들이 너무 이상적이고 좀 포괄적이다 보니까 실제 정책을 추진할 때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요. 199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국방 목표가 있거든요. 네네. 그게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 통일을 뒷받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거예요. 아, 그 문구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15년 안에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국방이라는 조직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임무나 존재 이유에 가깝잖아요. 하긴 그러네요. 너무 당연하고 포괄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방 비전 같은 걸 제시하긴 했죠. 작지만 강한 군대, 자주적 선진 국방, 정예화된 선진 강군 이런 것들이요. 네, 그런 구호들 기억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결국 실제 정책 결정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이런 비전들이 이전 정부에서는 얼마나 달성됐고 이번 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목표로 하는 건지 그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한정된 국방 예산과 자원을 생각하면 수많은 국방 과제들 중에서 뭘 더 중요하게 보고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느냐 이런 현실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실질적인 방향을 잘 못 준다는 거죠. 선택과 집중이 어렵다는 거군요. 네, 논문에서는 기본정책서가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보다는 그냥 가능한 모든 좋은 가치들을 다 나열하고 포괄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여왔다고 지적합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인 방향 제시보다는 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된 걸까요? 뭔가 구조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논문에서도 몇 가지 원인을 분석하는데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가 다루는 기간이 15년으로 너무 길다는 점이에요.
아, 15년? 네, 15년 뒤에 안보 환경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변수가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항상 타당해 보이는 그런 원론적인 수준의 정책 방향만 제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두루뭉술하게 갈 수밖에 없다. 약간 그런 면이 있죠. 둘째는 미래 위협을 평가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어떤 체계적인 방법론이 좀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물론 국방정보 판단서 같은 정보 문서를 참고는 하겠죠. 네. 하지만 다양한 미래 위협들 중에서 어떤 위협이 우리한테 더 치명적이고 시급하게 대비해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전략적 판단 과정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위협 인식이나 상황을 그냥 미래로 쭉 연장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고요. 현재 중심적인 사고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과감하게 정책의 우선순위를 딱 결정하고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정교한 기획 방법론 자체가 아직 좀 부족하다. 이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렇군요. 목표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면 당연히 이걸 실제 계획이나 예산으로 연결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논문에서도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상위 기획인 기본 정책서와 그 아래 계획들 간의 연계 부족 문제를 두 번째로 지적하고 있죠. 네, 정확히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기본 정책서라는 큰 그림하고 실제 군사력을 어떻게 만들지, 부대를 어떻게 운영할지 하는 계획들,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짤지 하는 구체적인 단계들 사이에 연계고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획하고 계획하고 예산을 짜는 이 과정, PPBE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보나 지침이 제대로 흘러가고 또 피드백되는 소위 환류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류가 잘 안 된다. 네, 기본 정책서에 담긴 미래지향적인 큰 방향이 군이나 부서에서 당장 처리해야 하는 현안 중심의 세부 정책이나 예산 요구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좀 따로 노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위에서는 이상을 얘기하는데 아래에서는 현실만 보는 그런 느낌인가요? 비슷합니다. 국방 목표부터 시작해서 비전, 정책 기조, 세부 정책 과제로 내려가는 이 수직적인 연결 구조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좀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이 연계성 부족 문제는 또 왜 발생하는 걸까요? 단순히 의지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논문에서는 여기에도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기본 정책서가 딱 확정되고 나서 이걸 반영해야 하는 중기 계획이나 예산안 편성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부족하다. 네, 새로운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각 부서 계획에 반영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둘째로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 문서가 법률이 아니라 국방부 내부 규정인 훈령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법이 아니라 훈령. 네, 물론 대통령 재가를 받긴 하지만 법적인 구속력 측면에서는 다른 법률에 근거한 계획들하고의 관계나 위상이 좀 모호해서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겠네요. 셋째는 계획이 세워진 후에 이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목표는 달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서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기능, 즉 분석 평가 기능이 국방부 내에서 아직 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기능이 약하다. 그렇죠. 이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계획과 실제 집행 사이에 어떤 괴리가 생겨도 이걸 파악하고 개선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죠. 물론 때로는 안보 상황이 급격하게 변해서 의도적으로 기존 계획과의 연계를 조정해야 할 때도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왜 변경이 필요한지, 어떻게 수정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절차 역시 좀 부족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듣고 보니 세 번째 비판은 결국 맨 처음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네요.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다시 비밀주의를 지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 그 문제로 귀결되는 면이 있죠. 문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비밀로 취급된다는 이 근본적인 한계가 결국 문서의 어떤 권위나 영향력 그리고 실질적인 활용도를 크게 떨어뜨린다는 지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일단 비밀 문서니까요. 작성 과정이나 완성된 내용에 대해서 외부의 국방 안보 전문가 그룹이나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듣거나 비판적인 검토를 받거나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공개가 안 되니까. 이건 문서의 내용 자체를 더 발전시키고 현실성을 높일 기회를 그냥 차단하는 결과를 낳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국방부 내부적으로도 관련 부서나 각군 또 유관기관들하고 활발하게 토의하거나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도 있고요. 내부 소통도 어려워진다. 네. 더 실무적인 차원으로 내려가면 이 보안 규정 자체가 일상적인 업무 활용을 되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비밀 문서는 함부로 다룰 수 없으니까. 네. 아무데나 둘 수도 없고 보고 나면 반드시 잠금 장치가 된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하고 이런 절차가 까다롭죠. 이러다 보니까 담당 실무자들조차 필요할 때마다 이걸 쉽게 참고하기가 어려워지고 자연스럽게 문서의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활용도가 떨어지겠네요. 심지어 일선 부대의 지휘관이나 장병들은 이런 문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요. 그 활용도가 얼마나 낮은지 좀 짐작이 가시죠. 네, 심각하네요. 정리해보면 지침은 너무 추상적이고 상위 계획과 하위 실현 간의 연결은 부족하고 이 모든 문제의 배경에는 또 강력한 비밀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군요. 네, 핵심적인 문제점들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문제점만 지적하고 끝낼 수는 없겠죠. 논문에서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 그러니까 더 나은 국방기본 정책서를 만들기 위한 제언들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특히 흥미롭습니다. 우선 문서의 내용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제언하나요? 네, 내용 구성 측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미래의 위협과 우리가 집중해야 할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라는 겁니다. 우선순위 설정. 네, 단순히 앞으로 이런저런 위협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열하는 데 그치지 말고요. 제한된 자원으로 어떤 위협에 가장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인지 그 전략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 결과를 문서에 분명하게 담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은 그게 부족하다는 거군요. 네, 현재는 국방 환경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데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전략적 결단은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AHP 조사나 델파이 기법처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해서 중요도나 시급성 같은 것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과학적인 방법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아, 좀 더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자. 그렇죠. 다양한 위협 요소들을 식별하고 발생 가능성이나 파급력, 우리의 취약성 같은 기준들로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자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국방전략서 NDS 개발 과정처럼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 MNS 기법이나 가상적군, 레드팀을 활용한 워게임 같은 걸 통해서 다양한 전략 대안들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하는 그런 정량적인 분석 방법 도입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제시하네요. 네, 중요한 것은 이런 분석과 토론 과정 자체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상당히 개방적으로 진행하고 최종적인 전략적 결정 사항만 비밀로 관리할 수도 있다. 이 점을 논문은 강조합니다. 아, 과정은 투명하게, 결과는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 네, 그런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막연히 모든 위협에 다 대비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분석과 판단을 통해 힘을 집중할 곳을 명확히 하라는 거군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 관련 제언은 뭔가요? 둘째는 국방 기본 정책서 자체의 구체적인 중장기 정책 목표를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문서 자체의 목표. 네, 앞서 지적했듯이 30년 넘게 거의 변하지 않은 그 포괄적인 국방 목표 수준을 넘어서 해당 문서가 책임지는 향후 15년 동안 구체적으로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목표는 당연히 당시 정부의 안보 전략이나 국방 지침을 반영해야 하고요. 더 중요하게는 그 목표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지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진전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군요. 네, 현재의 국방 목표는 사실상 국방의 영원한 임무선언에 가깝고 또 매번 바뀌는 9호선 국방 비전만으로는 구체적인 목표 지점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본정책서 자체의 고유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그게 어렵다면 다른 대안도 있을까요? 네, 논문에서는 만약 별도의 목표 설정이 어렵다면 기존 국방 목표 중에서 이번 정책서 기간 동안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혹은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지를 명확히 기술하는 대안도 제시합니다. 그래야만 이전 정책서와 비교해서 얼마나 국방력이 발전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논리죠.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 설정,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 문서를 만들고 활용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개선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작성 제도 측면에서도 두 가지 핵심적인 제언이 나옵니다. 첫째는 문서 작성과 이행 상황 평가를 책임지는 실질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협의체 운영. 네, 현재는 각 부서가 자기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작성해서 그냥 취합하는 방식에 가깝다 보니까 부서 간의 정책이 서로 충돌하거나 전체적인 전력 방향과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기주의 같은 게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따라서 문서 작성 초기 단계부터 국방부 내 여러 부서와 각 군, 관련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서 주요 정책 방향과 개념에 대해 조율하고 합의를 이루는 그런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제안입니다. 단순히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협의체는 단순히 의견만 나누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각 정책 기조별로 구체적인 목표 수준이나 핵심 개념들을 도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만들 때부터 제대로 협의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는요? 그리고 문서 작성이 끝난 후에도 이 협의체가 계속 존속하면서 계획했던 주요 과제들이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기능까지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 사후 관리까지? 네, 모든 과제를 다 추적하기 어렵다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핵심 과제 몇 개라도 선정해서 그 이행 상황을 꾸준히 추적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제안도 덧붙이고요. 미국의 NDS 개발팀처럼 이 협의체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과 충분한 업무 시간을 보장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서를 만드는 것을 넘어 그 실행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군요. 마지막 제언은 역시 비밀주의 문제와 관련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제도 개선 방안은 국방 기본정책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해서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일부 공개, 이게 가능할까요? 국방부는 계속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왔잖아요. 네, 물론 국방부는 국가안전보장이나 국익에 현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 때문에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죠.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최근에 전략 문서를 다시 비공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 공개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닌가 보네요. 그게 좀 복잡한데요. 문서가 공개될 경우 동맹국이나 잠재적 적성국에게 민감한 정보를 노출할 수도 있고 또 국내적으로도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상반된 요구 사이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명확히 결정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정치적 부담감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논문은 이들 국가가 우리와 다른 점은 오랫동안 관련 문서를 공개하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왔다는 경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단 한 번도 이 문서를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건설적인 비판이나 발전적인 토론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왔다는 거죠. 아, 경험의 차이가 크군요. 네. 그래서 전체 문서를 당장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기존의 국방백서와는 성격이 다른 기본정책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비공개 요약본, 언클래스 같은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공개하자는 제안입니다. 요약본 공개,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이 요약본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핵심적인 국방 목표, 비전, 주요 정책 기조, 또 새롭게 도입되는 주요 개념 같은 것들을 담아서 외부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이 우리 국방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해하고 토론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통의 창고를 만들자는 거네요. 그렇죠. 이를 통해서 문서 내용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방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자, 오늘 국방의 최상위 기획 문서인 국방기본정책서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파고 들어봤습니다. 이 모든 논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 문서를 잘 만드는 것 자체가 모든 국방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문서를 개선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명확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계획과 실행을 긴밀히 연결하고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통을 확대하려는 노력, 이 과정 자체가 우리 국방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논문의 결론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국방기본정책서를 제대로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국방부 내부는 물론이고 정부 부처 간의 협력과 소통을 증진시키고 또 단기적인 현안 대응을 넘어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하도록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결과물로서의 문서 한 권이 아니라 그 과정의 가치군요. 네, 그 문서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미래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형성하고 전략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안보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곧 발간될 차기 국방기본정책서 아마 2039년까지를 전망하게 될 텐데요. 네.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도전 과제들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위협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그 전략적 결단이 더욱 중요해지겠죠. 따라서 논문은 차기 문서 작성 과정에서는 이전보다 더 폭넓게 의견을 경청하고 더 과학적인 분석 방법들을 활용하며 더 깊이 있는 숙고와 토론을 거치는 그런 실질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법과 안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밑그림을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영역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논의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국방기획이라는 영역에는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한 전략적 집중과 때로는 기민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비밀 유지의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동시에 민주주의 국가로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국민의 집단지성을 활용해야 하는 공개와 소통의 가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국방이라는 이 특수한 분야에서 과연 이 두 가지 가치, 비밀 유지와 투명성 확보 사이의 최적의 균형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와, 정말 답하기 어려운 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심층적인 분석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